안녕하십니까. 암에 관한 모든 지식 닥터암의 자양요양병원 진료국장 최병선입니다.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사실 꼭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제 경험적으로도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폐암 환자분이었는데 항암을 안 하면 3개월, 하면은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분께서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진 않고 대기 제주도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자가 요양을 하셨는데, 이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암을 봤을 땐 이분이 암이 저절로 줄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계속 그 정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10년 생존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암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지만 가족들은 이분이 연세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노환으로 돌아가신 건지 암으로 돌아가신 건지 왜 잘 모르겠다고 했냐면, 이분이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암 증상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지는 않으셨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멘탈과 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그냥 나 혼자 고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내가 다음 달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집에서 내가 좋은 공기 쬐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게 수용이라는 거죠.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건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존 사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써서 관절이 다른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모든 퇴행성 무릎 관절의 99%의 원인은 심리적 원인이라고 했어요. 심리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 증상의 모든 이유를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그 이유를 규명을 하면은 육체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가 물리치료도 필요 없다, 수술은 당연히 필요 없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서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원인이 뭔지만 알면 그 사람의 어떤 퇴행성 무릎 관절의 치료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암은 안 그러겠어요? 암 같은 고질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이건 한의학적인 정신명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으로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게 질병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육체적인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심리적 불편함을 같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들이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암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인 치료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심리 치료를 항상 환자들한테 권유하고 있고, 그 심리 치료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있죠. 자, 앞으로도 암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 박정민이었습니다. 네, 진료국장 최병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암의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센 약입니다. 약이 세면은 모든 약은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간에서 부담을 갖게 되죠. 간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항암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는데, 약을 먹어서 생긴 간독성은 약을 중단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난소암과 유방암의 경우 1차적으로 선택되는 항암제들이 몸에 있는 털들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도 빠지죠. 몸에는 전신에 털이 빠지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털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생리가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끊겨서 속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리 자체가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받죠. 갱년기 증후군이 그때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열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한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적 관찰을 좀 통해 갖고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흔한 거는 소화기 질환이죠. 냄새만 맡아도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뭐 오심, 구토 이런 것들, 뭐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구역 증상들이 뭐 365일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 너무 지속되면은 영양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체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치료 과정에 있어서 치료 스케줄을 제외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못 먹기 때문에 인풋이 없으니까 또 이제 아웃풋도 없는 변비도 생기게 되고, 또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 같은 증상들이 있어서 또 이제 사람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떤 대학 교수님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환자가 굳은 마음을 갖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환자가 이겨내기에 좀 힘들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칭 치료라고 하죠. 자기가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우울감이 있으면 우울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가 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몸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그것이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치료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죠.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데 99%의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많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환자들이 피곤해할 때 일반 면역 치료나 뭐 홍삼, 그리고 이제 침 치료들, 당신들이 공부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못 믿는 거는 당연한데, 환자들한테 충분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쌓여 나가고 있거든요. 뭐 한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치료적인 부분이든 한방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기타 여러 다른 파트의 도움이든 이 불편한 부분을 치료해 나가면서 암 치료의 과정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암에 대한 더 알차고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양요양병원 병원장 박정민이었습니다.